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테슬라가 어떤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줬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안도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 CEO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AI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좀작 그 매출의 총 마진이 BAI 사업보다 낮다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처음으로 AI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이 한순간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 발언은 나스닥을 마이너스 1.6% 넘게 끌어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5%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3% 이상 밀렸고,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완봉 지연 논란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 꺾였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까지 3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오늘 명확해졌습니다. 성장보다 안전, AI 스토리보다 수익성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사들이 표현한 그대로 오늘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압도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사이버트럭 오너들에게 테슬라가 직접 보낸 파워쉐어 업데이트 일정 공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 기능 업데이트쯤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기를 집으로 보내는 양방향 충전 기술, 즉 테슬라가 에너지 기업으로 확장하는 핵심 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마진 압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흔들리던 날, 테슬라는 오히려 에너지 비즈니스라는 높은 마진의 성장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자동차 판매에 의존하는 회사의 방식을 벗어나 전력망과 가적 에너지 시장까지 통합하는 Think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업데이트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신호는 머스크의 AI 칩 개발 관련 언급입니다. AI4칩은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과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AI5는 테이프아웃 단계에 거의 도달했으며 AI6의 설계까지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오늘 시장이 흔들린 근본적인 이유는 AI는 매출이 커져도 비용도 너무 크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비용 구조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고 줄여가겠다는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거죠.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은 AI 인프라 비용을 시장이 정한 가격에 따라가야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의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자체 칩으로 비용을 낮추고 OTA를 통해 바로 기능을 배포하는 수직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수익성이 흔들리는 날에 나온 이 메시지는 오히려 테슬라의 경쟁력을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을 OTA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인데, 이건 테슬라가 왜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회사라고 불리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제동과 조향은 철저하게 기계 중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부분에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성능을 보정하며 안정성 관련 변수를 OTA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의 기능 조정이 아니라 차량의 핵심 기능까지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이거 자동차라는 기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시장이 AI라는 한 축 때문에 흔들리는 동안 테슬라는 OTA 기술의 확장으로 전통적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까지 보여준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AI의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의 문제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 비용 구조의 AI 경쟁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테슬라가 차별화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흔들림만 보지 마시고 기업이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쇠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